영화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역할은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주인공보다는 스턴트 배우 그리고 자동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이는 영화의 에너지가 광적으로 넘치며 이 에너지를 스턴트 배우와 차량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촬영한 배우들도 영화를 보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I'm sitting in the back of the war rig, and Steve, one of the fantastic stunt drivers, drives the Bigfoot up a ramp in the canyon and flips it and rolls it. I remember watching it and just being like, "Oh shit, is he okay? Like, what's going on?" 이 영화는 매드맥스로 어떻게 스턴트 배우와 차량으로 광적인 에너지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영화는 액션 장면과 대화 장면이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매드맥스는 동시에 진행되기에 관객들을 영화에 더욱더 흡입하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2년간 그린 3,500개의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이 중 80%는 영화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사전 제작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모든 액션에는 이유가 있었고 시선 처리, 사소한 행동 전부 감독의 의도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35년 동안 스턴트 배우로 지낸 배우도 보기 힘든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Tom Kane immediately started breaking down beat by beat by beat. Why am I looking at that person? Why are they looking at me? What motivates this? And he went through everything. And that to me, even after 35 years, I just learned so much in that conversation of just listening to Tom. 이 영화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을 잠깐 더 설명하자면 안전을 위한 케이블을 지우는 것, 배경에 색감을 넣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표본은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이 영화의 첫 스턴트 장면은 차가 구르는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스턴트맨은 매드맥스2에서 이 장면을 촬영한 스턴트 배우입니다. 해당 장면은 기계발을 자동차 밑에 놓고 한쪽을 들게 하는 플리퍼 장치를 썼으며 운전자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속도감 있는 스턴트 기술로 인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매드맥스의 분위기를 쉽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스턴트 배우들의 서커스 쇼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중 정점이 있는 장면은 전투 트럭 연료통에서 배우가 뛰어내리는 장면입니다. 몸에 와이어를 매단 후 바로 위에서 멈춰야 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폭파 장면은 나중에 따로 촬영해 착지와 동시에 터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대형 시커스 장면인 로싱산 장면은 록 라이더 대장이 그대로 뛰어내려가는데요. 이 리허설의 안전장치라고는 안전구물과 와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산비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리허설 또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호주에서 최고의 프리스타일 선수들을 섭외했습니다. 이렇게 섭외된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들을 하게 했고 영화 내용에 맞게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 장면은 거리에서 장대 공연을 본 감독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냈는데요. 굴착기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서커스에서 일했던 스턴트 배우를 섭외해 아이디어를 취합한 뒤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장대 길이는 6m로 80에서 100kg의 스턴트 배우가 타도 튼튼합니다. 이 장면은 원래 감독이 컴퓨터 그래픽을 고려했던 장면이지만 100% 실사로 찍은 것을 보고 스턴트 배우에 대한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물론 스턴트 배우가 아닌 톰 하디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That was that. It was scary. It was scary. 다른 영화에도 흔하게 등장하는 폭발 장면 대신 색다르게 하길 원했던 감독은 트레일러 세대가 달린 트럭을 준비해 그 안에 1000리터의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이 트럭은 원격으로 조종해 터뜨렸습니다. 전투 트럭이 굴러서 틈새에 정확히 끼어드는 이 장면은 모형도 아니고 그래픽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찍었는데요. 이를 위해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스턴트 배우가 트럭을 끌고 가면 트럭 밑에 있는 고압 실수를 원격으로 터뜨려 트럭을 뒤집었습니다. 스턴트 배우 옆에 빠져나가게 할 실리콘 녹스 모형을 넣었는데 순간 제작진들은 이 모형이 스턴트 배우인 줄 알고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을 출동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뒤를 덮치는 악기트럭도 몇 개만 빼면 거의 실제로 찍은 장면인데요. 악기들 사이에 포개를 넣어 트럭과 충돌한 뒤 그 다음에 터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악기들이 카메라 쪽으로 날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숨겨진 또 다른 주인공들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시리즈 전체가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니 당연한 부분이죠. 조지 밀러 감독이 만들어낸 매드맥스 세계관 속 차에 대한 설정은 세상이 멸망해 기성품이 귀한 곳이기에 사람들이 차에 대해 과한 애정을 쏟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과한 엔진음, 개성적인 모습, 거대한 크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차량은 총 140대이며 최대 시속 225km 정도로 운행했습니다. 등장하는 먼지들로 차량이 50에서 60km로 달리며 만들어냈습니다. 차량의 디자인들은 스토리보드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불안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핵심 부분만 뒤에 디자인하고 이를 정비사들이 개조했습니다. 정비사들이 만들었기에 실제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맥스의 차 XB 인터셉터는 스코텍과 송풍기가 달린 1972년에서 73년형 XB 포드 쿠페입니다. 영화 중반부 맥스를 공격하는 차는 레이저 콜라 마름새 6으로 타이어 업그레이드, 차 후면부와 차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기술로 마름새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공격용 차량이기에 특별열의 압축 공기총이 달렸으며 차 전면부 램프는 퍼스펙스에서 레이저 와이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달아 영화의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임모털이 운전하는 기가우스는 자신의 힘을 거시하기에 두 대의 차를 합쳤습니다. 59년형 캐딜락 쿠베 드빌로 만들었으며 왕자에 앉은 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앞의 모터는 502 빅 블록 2개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이중 타이어를 달았는데 산업용 트랙터 타이어를 달아 이중으로 했으며 배기관 또한 2개입니다. 영화상에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캐딜락 뒤쪽 범퍼에 임모탈의 표시도 있습니다. 렉투스의 몬스터 트럭 빅풋은 2m가 넘는 배우처럼 덩치가 엄청나고 활동량이 좋은 차량인데요. 그는 이 차 위에서 사격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직접 만든 59경 기관총을 등에 달았습니다. 차량은 1940년대 트레이톱 트럭을 활용했습니다. 572 블록터보 변속기를 사용해 최고 속력 120km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타이어가 있는데 이 크기는 1.7m가 넘습니다. 이 타이어로 인해 점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북선처럼 많은 철침을 달은 엑스카베이터는 양날 둥근 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상에서는 트럭을 공격하고 퓨리오사의 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전쟁 역사에서 어린 소년을 고적대에 배치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차량은 바로 두프 웨건입니다. 시끄러운 엔진으로 인해 음악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화염 방사기 기타와 대형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기본적인 차체는 로켓 발사 트럭으로 이 위에 64개의 스피커를 달았습니다. 에어컨 동안을 달아 드럼 소리를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차는 산업, 군대, 자본의 체계를 형성한 가스타운의 트럭, 식인조국 트럭입니다. 앞쪽은 메르세데스 리무진을 확장시켰으며 카이저 6696 트럭에 올렸습니다. 큰 탱크를 끌고 있는데 이 탱크 안에는 달리면서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유 분유소가 있습니다. 이 차량만 쓰는 것이 아닌 오보이가 움직이는 차량에 구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을 더 표현하기 위해 전면부를 더 광인하게 했고 내부에는 수제 해골 핸들이 있으며 변속기는 피스톨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장부가 있어 워보이들의 인력 손실, 연료의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무기농무가 운전하는 이 차량은 기존에 있던 차량이 아닌 뼈대부터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탱크 차량입니다. 무기농무가 사용하기에 12구경 엽총으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외부 보호 자체는 벨 에어 자동차를 활용했고 비행기 세스나의 조각들을 패널로 이용했습니다. 배기관이 올라간 소형차 녹스의 자동차는 32년형 쉐비 쿠페를 사용했습니다. 헬기통과 니트롤 부스터를 장착했으며 무거운 오프로드 타이어와 엔진으로 인해 거친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차체도 상당히 낮아 계급이 낮은 워보이를 형상화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전투트럭은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피터 파운트가 이 차량의 디자인을 진행했고 100분의 1 사이즈 견본으로 먼저 제작한 후 이를 보고 정비사들이 재현했습니다. 체코제 오프로드 트럭 타트라를 활용해 기본적인 차체를 잡았으며 뒤쪽은 1947년에서 48년 쉐비 플립 마스터를 활용했습니다. 반으로 갈라서 확장시켰으며 비어있는 가운데는 최대한 강하게 채워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이나 화재, 진입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유압 배장기를 만들어 전방 보호를 하였으며 강철판 패널과 침과 날카로운 바퀴를 달아 방어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내부 악셀은 계속 밟지 않아도 유지되기 위해 밟고 앞으로 밀면 잠기게 됩니다. 총 3대를 만들었으며 경주 촬영용, 배우와 촬영용, 예배용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화에 스턴트 배우로 참여한 배우의 말을 들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I'm very happy with my career doing stunts, and I think it's time for the young fellas to have a go at a few, and I just hung my helmet up on a good one.